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를 그린다. f 프라임 x가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0이다. f 프라임 x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였다. 괜찮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해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려면은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수가 있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려면은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에서 음수가 될 수가 있고,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f'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다는 거는 그래프가 감소한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미분을 한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이 우리가 지금 그리는 게 y 프라임은 y는 f'x라고 할까? y는 f'x, 이게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 이걸 그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는 0보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y 값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로 구별을 하기 때문에 x축이 중요하다. x축 위쪽이 f'x가 0보다 큰 거고, x축 아래쪽이 f'x가 0보다 작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꼭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x절편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를 0이 되는, 그러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는다. 는 0이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x절편을 찾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대입했기 때문이다.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여기가 0 되는 걸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양면 6으로 나눠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값이 1 또는 2가 된다. 이렇게. 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만나는데 1이랑 2에서 만난다. 이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기 위쪽, 요즘 종력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자, 여기 위쪽, 이 위쪽은 y값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y가 0보다 크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과 이쪽은 f'x가 0보다 큰 부분이다. 이렇게 되려면 x는? 이라고 물어보는 게 부등식이라고 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면은 f'x가 0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 아래쪽은 f'x가 0보다 작은 쪽이다. 이걸 만족하는 x는? 이라고 물어보는 게 부등식이고, 그러니까 x가 1과 2 사이 일 때 f'x가 0보다 작고, 이걸 만족하면은 이제 그래프가 감소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 나갈 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곡선에 관한 그래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4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는 다 곡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한다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느낌으로 fx를 추측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그린 요거는 f'x라는 그래프고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그래프가 증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를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야 한다. 아시겠죠? 감소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여서 모양이 이뻐져야지 감소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니네가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하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쁜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자, 그리고 왜 이런 각도로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진짜 무지성으로 이걸 외우셔도 됩니다. 그림의 모양. 아시겠죠? 증가, 감소, 증가라면 무조건 이 그래프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은 우린 여기를 극대라고 부르고 여기를 극소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대와 극소라는 건 2차 함수에서도 존재하죠. 아래로 볼록했을 때 우리는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도 불렀는데 이제는 극소라고도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할 때 여기도 극대라고 불러도 되고 꼭지점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 말이죠. 여튼 극대와 극소는 f'x가 0이 되는 지점이다 라는 겁니다. f'x가 0이 된다고 해서 항상 극대와 극소를 가지는 건 아니었지만 극대와 극소를 가졌다면 f'x가 0이다. f'x가 0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극대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0이 되고 극소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0이 됩니다. 접선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튕겨져 가는 이런 느낌인데 접선은 이렇게 튕기는 이런 느낌인데 여기 변곡 접선이라고 해서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하나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접선은 원래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게 맞고 변곡 접선은 뚫고 지나가는데 특별하잖아. 특이한 접선이니까 나중에 니네가 이과 가는 학생들 미적분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도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3차 함수 그냥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여기 0,0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런 접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접선이라고 해서 꼭 이런 느낌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접선이라고 하면 이런 느낌을 떠올리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이쁘게 한번 그려보는 거죠. 좌표 평면에다가 이쁘게 그릴 때는 극대, 극소, y 절편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찾아준다. 그 다음에 x 절편이 진짜 이쁠 것 같으면은 찾아줘도 괜찮다. 자, 그래서 여기 자, y 절편은 여기 마이너스 3. 자, 우리가 이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순서상으로 점이 나와서 거기를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x가 1일 때는 2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3이니까 2 1일 때 2. 그 다음에 2일 때 8이 16 마이너스 4, 9,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40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라 하면은 증가, 감소, 증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속 꽂히네. 증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감소를 해주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증가를 해주는 이런 그래프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극대와 극소의 위치에서 곡선의 형태가 이쁘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이쁘게 잘 그린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는 한번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4차 함수 그래프 요거 한번 더 해볼까요? 11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y는 x-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꼭지점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2,0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림을 떠올릴 수 없을 때 그래프를 대충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일단 2라는 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의 오른쪽과 2의 왼쪽이 양인지 음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2보다 클 경우에는 이 값이 양수구나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양수의 제곱은 양수구나 하니까 이 그래프에서 올라간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Y 값이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양수 값이 나올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인데 음수를 제곱하면 다시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일 때는 0인데 2보다 작아도 양수가 되고 2보다 커도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뭐 이런 느낌인가?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x-2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x가 2일 때 0을 지나가니까 2,0을 지나가는 건 이야기할 수 있고 x가 2보다 크다면 양수의 세제곱이니까 양수잖아요. 그죠? 근데 x가 2보다 작으면은 음수의 세제곱이니까 음수가 되는 거지.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나 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3차 함수의 실제 그림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랑 이 느낌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곡선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예측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x-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일단 x축에서 0과 2는 만난다라는 걸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만약에 작다면 x가 0보다 작다면 음수인데 제곱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되는 거지. 음수랑 양수랑 곱하는 거니까 음수죠. 그럼 이거보다 더 왼쪽이 아래쪽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0일 때 0을 지나가고 0과 2 사이에 있으면 얘는 이제 양이 되고 얘는 음수의 제곱이 되니까 다시 양수가 되죠. 여기 위쪽에 그림이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 x가 2면 다시 여기 0이고 그 다음 x가 2보다 크면 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있겠다. 그래서 그림의 패턴이 이런 느낌은 돼야 되나 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x-1의 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3이랑 1을 일단 x축에서 만난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다면 여기에다 대입을 했을 때 이거 음이지 괜찮습니까? 음인데 제곱하니까 양이 되고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걸 대입하면 음이지 음에다가 제곱을 하면 다시 또 양이 돼서 얘네들 곱하는 거니까 양이겠죠.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받고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는 숫자 여기다 대입하면은 예를 들어서 0 같은 걸 대입해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다가 아니라 양인지 음인지만 확인하는 작업이야. 그래서 0 같은 걸 예를 들어 여기다 대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음의 제곱이니까 양이 되고 0 같은 걸 대입한다고 가정하면 양의 제곱이니까 양이 돼서 여기도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1이면 또 여기 지나갈 거고 1보다 더 크면 양수의 제곱, 양수의 제곱.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곡선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곡선을 이쁘게 그려보려고 하는 건데 그림의 패턴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냐. 변화가 3번 일어난다 그랬죠. 3차 함수니까 여기서 니네가 꿀렁꿀렁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가 여러 번 일어나면 안 되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느낌으로 꿀렁꿀렁한 느낌의 이쁜 곡선을 니네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이쁘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3차 함수니까 이런 느낌으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었냐면은 3차고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면은 이렇게 증가하는 느낌인데 사이에서 꿀렁꿀렁 하는 거예요. 4차 함수는 양수면 2차 함수처럼 이런 느낌인데 중간에 꿀렁꿀렁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차 함수가 이 느낌이지 이 1차 함수와 비슷한 느낌으로 3차 함수가 이런 느낌으로 같이 간다 라는 거고 2차 함수가 이런 느낌이지 4차 함수는 2차 함수와 느낌이 비슷해서 이런 느낌인데 꿀렁꿀렁하게 간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서 1차면은 이렇게 내려갈 거고 3차 함수는 꿀렁꿀렁 하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가 위로 블록이니까 4차 함수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X축 사이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냐면 여기 보세요. 각 차수 있죠? 인수분해 되어 있는 인수분해된 그 항의 차수를 보는 겁니다. 홀수차는 그 점을 뚫고 지나가. 홀수차면은 뚫고 지나가고 짝수차면은 튕겨요. 괜찮습니까? 짝수차면 튕긴다. 이거를 외우고 있어 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X축 사이에 그림을 그릴 때가 되게 쉽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하니까 12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12x의 제곱에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죠. x축이랑은 마이너스 1과 0에서 만난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그런데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 느낌이죠. 이 느낌을 살리는데 여기와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홀수차, 여기에서는 짝수차이기 때문에 홀수차면 뚫어주고 짝수차면 튕기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내가 그린 거는 f'x의 그래프고 f'x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면은 증가하고 있다. y 값이 f'x와 같기 때문에 이 y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라서 y가 양수면은 위에 있다. 여기 이 부분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감소니까 내려오고요. 증가니까 올라가고요. 근데 다시 또 증가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나면 여기에서 극소를 가지죠. 마찬가지로 f'x는 0이 되어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극소가 아니지. 극대도 아니고. 그죠? 극대라는 건 올라가다가 내려가야 되고, 극소라는 건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올라가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하지만 f'x는 0인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f'x가 0이더라도 극대와 극소가 아닌 지점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내가 이제 그림을 대충 그렸으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이쁘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좌표 평면에다가 이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면 3 마이너스가 플러스 1 0이네. 괜찮죠? 그 다음에 x가 0이면 1이고, 그래서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그림 없이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림을 못 그리면 이제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책 좀 볼까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그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준 프린트 꼭 집에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책 볼게요. 자, 증가와 감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x가 커질 때 y 값이 커지면은 증가한다고 한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여기 뒤에 있는 f'x가 0보다 크면 증가고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다. 요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 보세요.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모양을 보면 이 그래프를 봅시다. 자, 우리가 접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끊어놓고 보면 여기는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죠. 그죠?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감소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상태를 구별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앞으로 그거를 다 퉁쳐가지고 양 끝점도 무조건 포함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소하는 구간은 어디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거든.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니까. 그죠? 하지만 끝점은 무조건 포함시키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증가하는 구간을 말해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다시 마이너스 1은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죠? 괜찮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너무나 순간적인 찰나이기 때문에 이걸 구간 안에 넣어준다고 해서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증가하다가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죠. 근데 우리가 증가하다가 0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잖아. 0으로 쭉 가고 있으면 이거 증가하는 거 아니잖아. 평행한 거니까. 그죠?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하는 그냥 옆으로 쭉 끄는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증가하다가 0이 되었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지 0으로 쭉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찰나인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쭉 보면 감소하는 거 없죠. 일단 감소하는 구간 없잖아요. 그리고 0으로 쭉 유지되는 구간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를 전부 다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맞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릴 거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냥 다 넣어줄 거다. 괜찮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된다는 건 증가하는 구간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면 증가하는 구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 x가 1일 때다. 그럼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알겠죠?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x가 2일 때 x가 1과 2 사이에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거예요. 겹치죠? 하지만 괜찮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소하는 구간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포함시키고 증가하는 구간 말해보세요 할 때도 마이너스 1을 포함시키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아시겠습니까? 구간을 말할 때는 그냥 포함시켜도 괜찮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1번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얘를 미분했어요.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그림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해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여기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증가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증가. 그 다음에 여기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감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모양을 보시면 마이너스 1과 1을 둘 다 포함하고 있죠. 그죠? 여기 구간을 쓸 때 마이너스 1, 1 여기다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여기 감소하는 구간을 이야기할 때도 포함시키고 있죠. 그렇게 해도 괜찮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저기서처럼 구간으로 표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쓰는 건 맞고 그 다음에 무한대는 끝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닫힌 구간은 거기까지라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구간을 표현하기도 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뭐 만약에 문제에서 구간으로 쓰라면 이렇게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12번 별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2차 함수랑 같이 또 섞이는 문제예요. 설명을 잘 이해해 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라는 건 이 그래프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도 그려진다고 했었죠.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싫고 요거랑 요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는 얘는 극대와 극소를 가지는데 니네가 알다시피 극대와 극소는 x축이랑 만날 때 보통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가 존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야지만 여기서 증가하다 감소해서 극대가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해서 극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축이랑 두 번 만나야 극대와 극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미분을 했을 때 x축과 두 번 만난다. 이 그래프는 미분을 했을 때 x축과 한 번 만난다. 이 그래프는 미분을 했을 때 x축과 안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우리는 x축과 두 번 만나면은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고,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 미분된 그래프가 2차식이니까 그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려고 y에다가 0을 넣겠다. y에다가 0을 넣으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x절편이다. 괜찮습니까? 근데 얘는 x절편이 두 개다.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1학년 때 이야기했던 2차 함수를 쓰고 다시 2차 방정식까지 가는 거죠. 2차 방정식을 이야기하면서 판별식까지 쓰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판별식을 쓰고 있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판별식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요 그래프 일반적인 3차 함수 그래프가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역함수가 없어요. 자, 왜 역함수가 없냐면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배웠죠. 근데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얘는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겹치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얘는 역함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싶다라는 말은 뭐냐면 역함수를 갖고 싶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역함수를 갖고 싶다라는 멘트가 나왔다면 이렇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싶다는 말이구나. 아니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일 경우에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하고 싶다라는 말이구나 라는 거랑 같은 느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이걸로 풀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도 여기 일단 우리가 미분을 할 겁니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려면 이 두 개가 괜찮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뭐야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1 뭐야 이거 a의 제곱 마이너스 3a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0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a의 범위를 정한다 이거죠. 됐나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판별식을 쓰고 갑자기 이차함수로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필수예제 13번 별표 개중요. 외우세요, 얘는. 외울 정도로 잘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의 분리라고 해서 두 근이 뭐 1보다 크다, 두 근이 뭐 3보다 작다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얘를 미분을 할 거예요. 얘를 미분을 하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입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요.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0부터 3에서 감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는 그리고 있는 게 f'x입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고 싶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고 싶다라는 건 y가 음수가 되고 싶다. 그 말은 x축 아래쪽에 있고 싶다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x값 x절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그래프를 예측을 해보면 이 그래프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가 플러스 f'x가 양, 여기는 얘는 양.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0부터 3까지 감소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감소하는 구간이죠. 여기 어딘가에 0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3이 있으면은 우리는 0부터 3까지 감소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위로 올려보면 두 근 사이에 0과 3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미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냥 니네 보라고 그려준 거지 이 그림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상태에서 풉니다. 그래서 0과 3이 두 x절편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 두 x절편 사이에 0과 3이 있다는 건 얘가 0보다 작고요. 얘도 0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양 끝점도 포함한다 그랬죠? 감소하는 구간에. 그래서 여기에 0이 있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이 있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0부터 3까지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가 0이면 여기가 0이어도 된다는 소리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F'0이 0이 돼도 좋고 F'3도 0이 되면 좋다. 상관없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만 보고는 내가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제? 미분부터는 니네가 답지를 봐도 알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면 해석을 못해요, 이제. 아시겠죠? 답지를 봐도 못 풀어.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극대, 극소. 이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개념을 익히기도 니네가 직접 한번 해보고요.
필수 예제 14번에 1번. 자, 얘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미분을 했어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그림은 증가, 감소, 증가라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극대를 갖고 여기에서 극소를 갖는 거다. 결국 x절편이 극대와 극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x값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극값을 구하라는 건 y값을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다 y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이렇게 해서 7 그래서 여기 극대가 7이 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2 그래서 극소는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이래서 극대와 극소가 되게 하는 이런 x값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극대와 극소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좌표를 찍을 수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극대와 극소를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미분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5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위로 블록하고요. 1, 3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소,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극소, 극대 극소가 있는 지점, 극대가 있는 지점 다 x절편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미분된 그래프에 x절편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1 대입하면 되죠.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그래서 극소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69, 54 마이너스 27 플러스 3 그래서 3이 돼요.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되죠. 자, 그 다음 이것도 4차 함수네. 한 개만 합시다. 2번 할까? 자, 뭐야, 몇 분이야? 자, 예제 15번에 2번 문제 봅시다. 자, 얘를 미분을 했어요. 12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24x 12x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고 마이너스 2 0, 1 세 군데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3차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오케이? 세 군데를 지나가는 이 그래프는 이런 모양 말고는 없는 거죠. 뭐 높이가 낮아지고 여기 밑으로 많이 내려가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얘는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고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괜찮습니까? 여기서 극소가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극소가 두 개, 극대가 하나.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극소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와 1을 대입했을 때 둘 다 구해줘야 되고 극대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0을 대입했을 때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다음 미정계수 필수예제 16번. 자, 필수예제 16번에 뭐를 하지? 1번만 할게요. 1번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x가 2에서 극소값을 마이너스 21을 가졌다라는 건 2,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는 소리예요. 극소값은 y값이니까. 괜찮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극소값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극대와 극소를 가질 수 있는 거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f'2가 0이다 라는 두 번째 정보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극소가 되려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느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F'에서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가.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이렇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극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대입해서 식 두 개 만든 다음에 A와 B 연립방정식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복잡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니네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그래프 판단하기.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fx를 추측을 하는데 이게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감소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그래프는 미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y값 자체가 f'x와 같은 거예요. y가 f'x랑 같은 거면 y가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예요. y가 음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니까 fx는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냐 밑에 있냐가 중요한 거지 이 그래프를 보고 여기는 증가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x축을 기준으로 x축에 닿는 지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 감소 또 감소 증가 또 증가 그 다음에 다시 감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 x값을 물어본 거잖아. 이게 꼭 그림을 그려봐야지만 아는 게 아니야.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극대는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선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꼭대기가 생겨서 극대가 되는 거고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여기 모이는 이런 지점이 존재해서 극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가 되는 거고요.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니까 극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극대가 되는 지점과 극소가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됐지요?
자, 함수의 그래프까지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까지. 그래서 니네가 여기 최대 최소는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쉽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여기 필수예제 19번 별표 계중역. 자, 극값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미분을 했어요. 자, 3a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마이너스 3a 이렇게 됩니다. 미분하면 2차 함수란 말이에요. 됐죠? x제곱의 개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의 패턴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f'x로 그래프 그린 거고 fx를 추측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 값을 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그래프를 원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그래프가 되고 싶다. 그 말은 뭐냐면 미분했을 때 x축과 두 번 만나고 싶다. x절편이 두 개이고 싶다. 그러면 y가 0일 때 만족하는 x값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고 있지만 또 계속 우리 2차 함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차 함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2차 함수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판별식을 써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대를 가지려면 당연히 극소를 같이 가져야 돼요. 극대만 가지거나 극소만 가지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없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음 3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고 싶다 라는 말은 그냥 이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극대값만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3차 함수가 극소값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식을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외우고 갖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니네가 생각을 해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x축과 두 번 만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뭐 극값을 가지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 까먹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극값을 가지지 않고 싶다. 극값을 가지지 않고 싶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 판별식은 니네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굳이 식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번 별표 계중요.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fx가 이렇게 됐다. 자, 0과 1 사이에서는 극소를 가지고 싶고 1보다 클 때는 극대를 가지고 싶다. 나는 미분을 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x 마이너스 a 이렇게 해놓고 위로 볼록한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을 텐데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감소, 증가, 감소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f'x 그래프 이거는 y는 fx 그래프예요. 알겠죠?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 지금 문제에서는 0과 1 사이에서 극소를 가져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0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다는 뜻이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극대를 가지는 거니까 1 여기 있으면 되지. 1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가 맞지.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0과 1이 여기에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F'0이 0보다 작아야 하고 F'1이 0보다 커야 해.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F'1이 0보다 크면 판별식이라는 걸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함수값이 양수가 되려면 이 그래프가 위로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그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함수값이 양수가 되려면 무조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x축이라고 두 번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위로 볼록한데 함수값이 양수인데 x축과 두 번 만나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위로 볼록하다면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려면 x축을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x축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순간 무조건 두 번은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죠. 자, 왜 그러냐면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아래로 블록하고요. 자, 극대화 극소를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자, 이렇게 생겼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화 극소를 전부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극대화 극소를 전부 다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위로 올려보면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1은 마이너스 1 바깥쪽에 있으니까 F'1이 0보다 크고 이게 F'1이라는 건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말하는 거죠. 0보다 크고 F'-1이 0보다 커.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정보로는 이렇게 돼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둘 다 양수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도 돼. 공중에 떠 있어도 이거 두 개는 만족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 두 개뿐만 아니라 뭐도 설명을 해야 되냐면 아까 전처럼 판별식이 필요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설명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이랑 두 번 만났다는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세 개 가지고 끝이 나면 그건 아니죠. x축과 만나고 함수값이 양수라고 해서 이 그림이 되는 건 아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돼도 된다는 거지. x축과 만나고 둘 다 양수.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도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축의 방정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x축이 있고 이렇게 그려져서 마이너스 1과 1이 있으면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x축이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으면 축의 방정식이 여기 있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난 이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근의 분리라고 해서 2차 함수 끝나고 나서 2차 부등식 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두 근이 1보다 크다 뭐 이런 거 할 때 두 근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뭐 이런 거 할 때 했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되게 어렵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2차 함수에서 나왔던 이 내용이 미분에서 되게 어려운 느낌으로 문제가 풀릴 거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도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를 아시겠죠? 그 다음 내가 지금 답은 내가 안 내주고 있는데 니네 보고 직접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자, 니네한테 문제 풀 시간 주겠습니다. 필수예제 21번. 자,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W자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4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극대가 하나 있고 극소가 두 개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미분된 그래프가 3차식인데 최고차가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대충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그래프에서 x축이 여기에 있어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감소 증가에서 W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x축이 있고 3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한다면 감소 증가여서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라라고 한다면 감소 증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극대가 없고 극소 하나만 있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x축이 있고 3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은 감소 증가이기 때문에 감소 증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극소가 되고 극대는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극소만 하나 존재하고 극대 극소 한 쌍이 없어지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한다면 감소 증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린다 그랬죠. 여기 꿀렁꿀렁한 거 이거 표현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극소만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고 싶다라는 건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은 x축이랑 3번 만나고 싶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가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x축과 3번 만나고 싶다면 미분을 하고 나니까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4ax 이렇게 해서 4x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괜찮습니까? 여기 x축이랑 벌써 한번 만나죠. x가 0일 때 v'x가 0 되니까 나는 x축이랑 3번 만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2번을 더 만나야 돼요. x축과 2번 만나기 위해서는 0이 되는 x값이 2개여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해를 가질 건데 여기에서 0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0을 가지는 순간 충분히 되는 거지. 그럼 x축에서 3번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a가 0이면 아니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이건 우리가 고차 방정식에서 했었던 개념이에요. 고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해구할 때 해가 중근을 갖고 싶다라고 했던 문제에서 하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중근을 갖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거나 중근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9-4a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뭐야 이거? 넘어가면 4a가 9보다 작아야 되고 a는 4분의 9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0은 빼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극값을 하나만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상황이 아니면 극값을 하나만 가졌죠. 전부 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축과
교점이 한 군데만 있으면 된다. x축과의 교점이 한 군데 있으면 되고 두 군데 있어도 그 값은 우리가 하나밖에 안 가졌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되어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도 상관없었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 값을 하나만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를 만족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거의 반대쪽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똑같으니까 뭐 반대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문제를 풉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126쪽까지 예제만 푸세요. 예제만.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는 풀지 말고 예제만 한 개 한 개씩 풀어가면서 내가 이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체크를 해보고 안 되는 거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작!